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의 이유림 소장입니다. 투자 고민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제가 이 개미상담소에서 그 사연들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꽉 물린 직장인입니다. 한동안 제 주식들이 미친 듯이 떨어졌거든요. 당장 빼기도 아깝고 오르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그때 그냥 탈출할 걸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는 그냥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딴에는 이것도 나름 장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친구는 현실 회피, 도피라며 놀립니다. 라고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적절한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순식간에 손실폭이 커져버린 이 가슴 쓰린 경험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 못해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락장에서 해야 하는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가 손절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이 사연에서처럼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돼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래도 회복할 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오늘은 이런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성향, 더 정확히는 이 손실을 현실화하기를 회피하는 거죠. 이 로스 어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손실 회피란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100만 원을 주었다? 당연히 기쁘겠죠. 하지만 같은 금액을 잃어버렸다. 주운 기쁨보다는 몇 배 더 속상한 이 북받치는 감정이 들 겁니다. 보통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오래 가듯 돈을 잃었을 때 상실한 그 슬픔이 돈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거죠. 이런 사실은 수십 년간 이뤄진 여러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는데요. 사람들은 50%의 확률로 22,000원을 따기보다는 100%의 확률로 그냥 10,000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뇌과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손실에 대한 생각은 뇌의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연계에서 느껴지고 반응합니다.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죠. 반면 이득에 대한 기대는 보상회로에서 이뤄집니다. 전두엽과 선조제, 중뇌, 측좌핵 등 여러 뇌의 부분이 이 시스템에 관여를 하죠. 뇌에서 이거 손실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인지하는 순간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즉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손실과 관련된 정보를 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너무 많이 난 주가 변동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진화 과정에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이 생존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거부감은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호랑이나 뱀 같은 위험동물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회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손실 회피 성향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회피가 곧 이득으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손실 가능성을 냉철하게 마주하고 다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손절해야 한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만 하죠. 이 말은 쉽지만 막상 이게 내 주식이면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손실 회피와는 대비되는 바이어스도 있습니다. 바로 로스 어텐션인데요. 손실 가능성 때문에 주의를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이 손실 회피 현상은 대부분 큰 손실에서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손실에 집중하는 현상은 1달러처럼 소액의 손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손실 가능성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기대 손실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를 그냥 외면한다는 거죠. 2020년과 2021년 증시는 역사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이 주가 하락이 당시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주의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2022년에도 이 기술주가 험난한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손절 여부를 두고 매우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한 기업에 약한 고리가 있다면 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내가 샀던 가격을 의사결정의 공식에서 제외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이 손실 회피 성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하죠. 규칙 기반의 방법론을 따르는 건데요. 시장 흐름이나 트렌드와 같이 변화하는 것보다 확고한 기준에 따라 투자하고 회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중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미리 정하고요. 이 기준을 최대한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약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잡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요. 위험회피 성향과 같은 감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투자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금융 지식은 그 자체로 투자자가 이성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겠죠.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로. 개인적인 고민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메일 또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제가 꾹꾹 담아와서 저희 개미상담소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